월배당 ETF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 것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는 것, 직장인에게 더 좋은 투자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월배당 ETF 투자와 오피스텔 투자, 어떤 게 직장인에게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을 빼고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업을 하기에 마땅치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의 경우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 투자 방법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배당 ETF 투자와 오피스텔 투자를 비교해보고 저희가 월배당 ETF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 즉 배당금을 지급받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대신 배당률을 높인 월배당 커버드콜 ETF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콜 1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등이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여러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모아 매월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통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주로 전용 면적이 20에서 40제곱미터의 소형 평수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층은 주로 1인 가구, 학생, 직장인이며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임차인에게 전세 혹은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지만 월세일 경우 매달 임대 수익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먼저 월배당 ETF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TF 상품은 한 주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상여금이 들어올 때마다, 자투리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은 증가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전세를 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큼만 투자 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는 경우 초기 투자금이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렴하지만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원에 육박하고 지방의 경우 보통 1억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 이처럼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즉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입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 수입에서 대출 이자를 빼면 순수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배당 ETF는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적인 ETF의 경우 시가 배당률이 3%에서 7%에 이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콜 1호의 경우 시가 배당률이 6.5% 정도이고 저희가 주력으로 모으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는 슈드는 시가 배당률이 3.5%입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 중심의 미국 100대 기업이 투자하는 ETF로서 2011년 상장 이후 연평균 9%포인트의 성장률로 배당금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인데 10년 뒤에는 8.3% 정도로 투자 원금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7월 12달러였던 주가가 2025년 7월 27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과 주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월배당 ETF 투자의 장점입니다. 오피스텔의 월세 수익률은 보통 4에서 6% 사이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월세 수익률은 5.5%라고 합니다. 이는 시세 2억 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월세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월세 수익률은 오피스텔의 공급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 월세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공급은 매매 시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대학가, 도심가와 같이 핵심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월세와 함께 매매가가 상승하지만 좋은 입지가 아니거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오피스텔은 상승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의 리스크는 기업 실적 악화와 환노출 ETF의 경우 환율 변동입니다. ETF를 구성하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 가능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배당금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최근 타미당의 경우 2달간 배당금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는 슈드는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담고 있는 월배당 ETF에 투자한다면 실적 악화에 대한 리스크가 분산이 되고 현금 흐름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역시 매월 동일한 금액의 임대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에 집중된다는 점인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이 한 달이라도 생기면 1년 수익의 12분의 1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실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낮춰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될 경우 월세 시세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공실 리스크와 임차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월배당 ETF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현금화가 쉽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원하는 ETF를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쉽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 이후에 계좌로 예수금이 입금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현장을 방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 처리,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매수에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매도할 때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며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을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나중에 필요한 목돈을 투자하기보다 오랜 기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배당 ETF는 세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먼저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은 15%, 국내 주식은 15.4%가 부과됩니다. ETF를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미국의 경우 22%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는 어느 경우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세는 없지만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시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임차인을 새로 구할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고 세금뿐 아니라 오피스텔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감가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 낡거나 내부 수리가 필요하면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한 달 월세는 관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월배당 ETF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가 분산되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복리 효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가 쉽고 세금도 적게 발생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의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자본이 크고 복잡한 세금 구조와 공실과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시작하고 유동성과 복리 효과를 중시하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월배당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월배당 ETF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금이 월 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7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우선 한 사람분의 월급을 배당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즉 2030년이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ETF 잔고 추이입니다. 저희는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형, ISA,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다양한 계좌에서 월배당 ETF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립식 투자와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꾸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월배당 ETF 투자와 오피스텔 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